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42살 팩트 장인이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팩트 장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MBTI는 ISTJ고요. 혈액형은 AB형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객관적이에요.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뭐 내 편이라고 해서 다 감싸주고, 내 부모라고 해서 다 감싸주고, 내 선생이라고 해서 다 감싸주고, 내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감싸주고, 그딴 게 없어요. 그냥 팩트에 입각해서 객관적으로 잘하면 잘한 거고, 못하면 내 편도 막 두드려 까야 되고, 저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남의 편이 잘못한 거는 맨날 까고 내 편이 잘못한 거는 눈 감고, 그러면 불공평하잖아요. 내 편이던 네 편이던 잘못한 게 있으면 두드려 까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객관적인 사람이고 되게 실용을 중요시하면서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근데 제가 이제 42살밖에 안 됐지만 이 대한민국에서 42살 동안 살아본 결과 진짜 제가 그런 일을 많이 겪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아닌 일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이 대한민국에서는. 근데 이 정치하시는 분들도 알고 있는데도 안 건드리는 것 같아요. 왜냐? 표 떨어질까봐. 무서우니까. 다음 정권 때 우리 당이 집권을 못할까봐. 그래서 가만히 냅두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돌려먹으면서 대통령 하고 싶어서 자기들끼리 그 기득권 유지하고 싶어서 건들질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제가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영상을 제작을 할 거냐면요. 제가 5년 전에 제가 자동차가 저를 때려 박아서 교통사고가 한 번 난 적이 있어요. 뭐 다른데 이렇게 걸쳐서 부딪힌 게 아니고 자동차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부딪혔어요, 제가. 그래서 날라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허리를 많이 다쳤어요. 원래 허리도 약하게 태어났는데 자동차하고 부딪혀서 날라가고 바닥에 떨어지고 난 뒤로 허리가 더 개작살이 났어요. 그래서 병원 생활을 한 1년 동안 했거든요. 아니, 병원에서 몇 개월 입원하고 통원 치료하면서 총 치료를 1년 가까이를 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수술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수술을 안 했어요. 가족들도 반대를 하고, 야, 젊은 나이에 허리 수술하면 되겠냐, 다 반대를 해서 수술을 안 하고 통원 치료를 1년 가까이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다니는 일도 그만뒀죠, 당연히. 몸이 아픈데 어떻게, 처음에는 일을 하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만뒀어요, 일도. 그리고 1년 동안 계속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동사무소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운 좋게 지금 일도 안 하고 계시고 하면 몸이 아파서 내가 일을 못 한다면 어쩌다 막 상담을 어떻게 받다가, 근데 그러면 지금 일도 못 하고 계시고 몸도 안 좋아서 그러는 거면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다. 이런 LH에서 기존 주택을 이렇게 보증금을 LH에서 대주고 나는 그 월세를 내면서 사는 이런 기존 전세임대주택이란 제도가 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니까 나이도 그때 턱걸이로 걸쳤고, 이런 제도를 이용하시면 어떻겠냐. 맨날 지금 병원 다니면서 힘들면서 월세 내면서 살기 힘들지 않냐. 일도 못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해줬어요, 저한테. 되려.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러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 봐라.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떠다가 신청을 했어요, LH에다가. 근데 당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뭐 나쁜 불법을 저지른 건가요? 아니죠.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 제도적인 걸 지금 거쳐서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LH에 살면은 무슨 적인가요? 제가 영세민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제도만 이용하는 것 뿐이에요. 제도만.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예요. 제가 그렇게 LH에 당첨을 돼서 지금 4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5년이 되는데 살아본 결과 이 문제점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문제점이. 그리고 이 부동산 카르텔의 이 나쁜 이 안 좋은 자범 새끼들, 전세 사기 자범 새끼들도 다 여기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땐 진짜 지금 이게 너무 안 좋게 악용이 된단 말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기존 전세 임대 대출이란 제도는 뭐냐면, 이렇게 뭐 빌라나 아파트나 주택을 갖고 있는 주인이 있잖아요. 집주인이. 그러면 이거를 전세 임대로 LH 전세 임대로 부동산에다가 내놔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집이 예를 드는 거예요. 집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다. 근데 예를 들어서 공시시가가 1억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공시시가가. 그러면 LH에서 대출을 예전에는 1억이라면 150%를 대출을 해줬어요. 150%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시시가 1억짜리의 집에 전세 대출을 1억 5천까지 해준 거예요. LH에서 1억 5천까지. 그러면 5천이란 갭이 생기죠. 5천이란. 저는 거기서부터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왜 이 집이 공시시가가 1억이면 LH에서도 1억만 대출을 해줘야지 왜 1억 5천을 대출을 해주냐고요. 150%를 대출해 준 거예요. 그래서 1억 5천을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죠? 2년 뒤에 4년 뒤에는 공시시가가 또 떨어져요. 그러면 이 세입자가 만약에 이 집에서 4년 6년을 살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공시시가는 1억이었던 게 5천 6천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집주인은 LH한테 1억 5천을 받았다고요. 대출을. 그럼 이 집주인이 이 공시시가도 떨어졌는데 이제 똥집 됐는데 이거 돈 갚겠어요? 당연히 안 갚죠. 생각을 해봐요. 상식적으로. 이 집주인은 1억 5천을 다 받아서 여기저기 찢어서 썼어요. 돈이 없다고요. 근데 이 1억 5천을 대출을 해줄 수가, 이 1억 5천을 돈을 토해줄 수가 있겠냐고요.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나라에서 여기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 설정하고 압류를 걸겠죠. 이제 임차권 등기 설정 명령을 하고 이제 뺏으려고 들겠죠. 나라에서. 그러면 뭐 하냐고요? 벌써 1억 5천원 나갔는데 돈이. 그러면 이 집 회수해봐야, 공시시가 5천만 원짜리 회수해봐야, 그거 회수해서 경매로 날린다고 쳐봐야 얼마나 돈을 건질 수 있을까요? 못 건지죠. 돈을. 그 돈이 어디서 나가요? 세금에서 나가잖아요. 그 돈이. 왜 돈을 엉뚱한 데 쓰고 앉아있냐고. 돈을. 아니 국민들이 세금 내갖고 피땀 흘려서 번 사람들이 세금을 내갖고 이런 투기꾼 새끼들, 이런 나라를 좀먹는 사람들, 이런 집주인들을 위해서 이거를 나라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냐고요. 이거 사기 치란 말 아니에요? 전세 사기 치란 말 아니에요? 이거 전세 사기 치란 얘기잖아요. 어차피야 너 이거 돈 대출해줄 테니까 안 갚아도 나라에서 해결해 줄 거야. 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냐고요. 왜? 그리고 왜 국민 세금으로 그걸 메꾸냐고요. 왜 허그며 뭐며 왜 그런 데서 대출을 막아주냐고요. 이거를. 전세 사기 치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150%를 해주던 걸 125%로 줄였어요. 그러면 공시시가가 1억이야. 그러면 1억 2,500까지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떻게 공시시가보다 돈을 대출을 더 해주냐고요. 이 공시시가는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떨어지는데 이 사람은 벌써 돈을 받아갔는데 집주인은
나중에는 이 돈을 갚겠냐고요. 당연히 만세 부르고 도망가진 않르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는 나라에서 1억 2,500을 받았는데 내 공시시가는 5천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7,500을 토를 해줘야 되는데 집주인이 토를 해주겠냐고요. 이 집을 날리지. 상식 아니에요, 상식? 아니,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나? 상식 아니에요, 상식?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나는. 이런 거를 몰라서 안 건드리는 건지 알면서도 냅두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고요, 저는. 이해가. 와, 난 진짜 이게 무슨 나라에서 무슨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다 머리가 돌대가리들만 있나.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요. 공시시가보다 25%나 돈을 더 주면 1억짜리 집에다가 1억 2,500을 줘버리면 이 집에서 세입자가 LH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거니까 이 사람이 6년을 살았다고 쳐봐요. 그럼 이 공시시가는 4천 5천으로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이 집주인은 7,500을 토해줘야 된다고요. 근데 7,500을 토해주겠냐고요. 이 집을 날리지. 상식 아니에요, 상식? 그런 다 도둑놈들인데, 우리나라는 다 도둑놈 새끼들인데. 부동산은 몰라서 이 집을 소개해줬을까요? 아니죠. 알면서도 해줬잖아요. 알면서도. 날릴 집인 거 알면서도. 다 고만고만한 업자 새끼들이 지금 달라붙어서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걸 왜 가만히 냅두냐고요. 왜? 그리고 왜 국민 세금으로 그걸 땜빵을 해주냐고요. 왜?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와, 난 진짜 답답해갖고. 아니, 그렇게 머리들이 나쁜가?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나? 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다시 얘기를 해줘볼게요. 이해하기 쉽게. 이 보시는 분들도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지금 사는 집이 1억 300에 계약을 했어요. 1억 300에. 투룸이에요, 투룸. 집도 12평, 실평수 한 10점 몇 평 이래. 존만해, 집도. 근데 1억 300에 계약을 했다고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공시시가도 어느 정도 높았고, 제가 여기서 2년 살았잖아요. 그때는 공시시가도 어느 정도 높았고, 그리고 그때는 150%를 대출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 입장에서는 둘이 짬짬이 해갖고, 야, 우리 어차피 날릴 거 돈 이빠이 땡기자. 그래서 1억 300에 지금 계약을 했다고요. 근데 제가 지금 2년 살았죠. 근데 2년 뒤에 어떤 변화가 생겼죠? 공시시가에서 150%를 대출해 주는 걸 125%로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 벌써 한도가 줄어들죠. 대출 나오는 한도가.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공시시가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저는 1억 300에 계약을 했지만 지금 이 집주인은 LH에다 돈을 토해줘야 될 돈이 최소한 4천은 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4천만 원은. 맞잖아요. 150% 해주던 거 125%로 줄였고, 그리고 공시시가 떨어졌고. 이 집을 지금 공시시가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이 집? 제가 볼 땐 잘 나와야 한 5, 6천 나올 것 같은데요? 잘 나와야? 지금? 그러면 5, 6천에 150%면 얼마예요? 7천, 7,500, 그 정도밖에 더 돼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3천만 원, 40만 원 돈은 나라에다 토해줘야 되는데, 토해줘야 될 돈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세입자를 구한들 대출이 그만큼 돈이 안 나와요. 그래도 어차피 토해줘야 되는 돈이에요. 제가 나가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도, 나라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살고 있는 집, 이사 못 나가게, 집 보러 못 가게 보조키 망가뜨려 놓고, 저 지금 저희 집 보조키 망가져 있어요. 저 밖에도 못 나가요, 마음대로. 보조키 망가뜨려 놔서. 그리고 이 부동산, 이 일대 부동산 다 막아놓고 이사 못 가게 지들끼리 뒤에서 짬짬이 다 해갖고, 어차피 다 저 영상 나와서 맨날 영상 제작하니까 얼굴도 보고 제 주민번호도 알고,
부동산끼리 다 막아놓고 이사 못 가게 막아놓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저 여기서 2년 또 연장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시지가는 더 떨어져요. 그때 가서 돈 토해줄까요? 지금도 돈을 안 토해주려고 하는데 토해줄 돈이 없는데 지금도 앞으로 2년 뒤에는 돈을 토해줄까요? 그러면 또 7천만 원 돈 뜯기는 거 아니에요? 6천만 원, 7천만 원 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해결해 주잖아요, 또. 아니 그러면 국민들 세금이 엉뚱한데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무슨 부동산을 잡겠다는 거냐고. 무슨 그러면서 이런 기본적인 것도 하나 바꾸지도 못하면서 이런 일이 잘못되는 일이 이런 돈이 새는 걸 발생하려면요. 이 LH에다 대출을요. 125%요. 내렸다고요? 말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대출을 60% 70%만 해줘야 돼. 왜냐? 그래야지 2년 뒤에 4년 뒤에 돈이 공시지가가 떨어질 것도 대비를 해서 돈을 되려 더 조금 대출을 해줘야 된다고요. 돈을 공시지가보다 왜 올려서 대출을 해주냐고. 상식적으로 그 어떤 이 병신도 알아듣는 얘긴데 당연히 공시지가보다 밑에를 대출을 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지 나라에서도 돈이 세금이 안 새는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압류를 걸던 임차권 등기 설정을 걸던 그러면 이 집주인이 맘대로 이거를 날리고 도망갈까요? 아니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냐고.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게 안 되냐고 머리가. 인천에 지금 전세 사기가 제일 많아요. 전국에서. 왜 인천에 많아요? 고만고만한 집들이 많으니까 노후된 집들이 그 집 경매 받아서 그냥 인테리어 꾸며놔 대충 날탱이로. 그리고 집 깨끗하게 보인 다음에 거기다가 세입자 받아버려. 보증금 이빠이 받고. 그런 다음 날르잖아요. 어차피 공시지가 똥집을 대출을 경매로 받은 집인데. 근데 나는 벌써 이 사람들한테 보증금을 내 공시지가는 5천만 원짜리 집을 1억을 받았는데 보증금을 그 돈을 갚겠어요? 어차피 이 돈 갚아도 이 돈이 손해인데? 갚겠냐고요? 당연히 안 갚죠. 그래? 나 어차피 5천만 원집 이거 경매 받아갖고 내가 들어간 돈은 한 3천만 원밖에 안 돼. 어차피 나 이 집 없어져도 손해 아니야. 근데 나는 벌써 세입자한테 1억 받았어. 그러면 7천만 원, 5천만 원의 돈을 이득을 받는데 이 집을 살릴까요? 안 살리죠. 왜 살려요 이 집을. 나는 벌써 이득을 받는데 어차피 내가 이 집을 안 살려도 세입자만 줬대지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전세 사기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가만히 있냐고. 왜 전세 사기를 이렇게 쳐대고 있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요. 평생 살면서 돈 1억 모으기도 힘들어요. 웬만한 서민들은. 죽을 똥 아둥바둥 돼갖고 1억 모았어. 근데 거기다 대출 좀 해서 전세 들어갔어. 근데 전세 사기 당했다고 생각해보라고. 3인 식구 4인 식구가 이 사람들 살 수 있어요? 다 뒤지란 얘기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1억 4천 다 보상해 줄 거예요? 나라에서 사기 당한 만큼 돈 다 보상해 줄 거냐고요. 나라에서.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나 몰라라 하냐고. 왜. 저는 막말로 전세 사기 당했다고 쳐요. 제가. 그래봐야 저는 제 부담금이 얼마 안 들어갔어. 그렇기 때문에 그 돈만 날리면 그만이라고. 나는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저는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요. 어차피. 그 조금 돈 날리면 그만이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라고요. 평생 벌어갖고 1억 번 돈을 3인 식구가 그 돈을 날렸다고 생각해봐요. 4인 식구가 그 돈을 날리면 그거 어떻게 살란 얘기야 그거. 뒤지란 얘기지. 그러면서 무슨 살기 좋은 나라를 외치냐고. GDP 국가 6이면 뭐하고 국방력 센 나라는 뭐하냐고. 국민들은 다 뒤져나가고 있는데 전세 사기 당해서. 그걸 왜 보고 있냐 이거예요. 왜 보고.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쉽게 알아두기 쉽게.
아니 무슨 사무실에 앉아서 그런 데이터만 뽑아갖고 개소리 하지 말고 아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살면서 부딪히는 걸 내가 지금 이 애로사항을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알아듣기 쉽게. 그러면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개선을 지금 당장 시행해야지. 무슨 6개월 뒤에 시행을 해. 다 뒤져나가고 있는데 국민들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요. 상식적으로. 공시시가가 1억인 집에 아니 왜 125% 150%를 대출을 해주냐고. 어차피 이 공시시가는 이 세입자가 돈이 없어서 4년 살면은 2년 살면은 이 공시시가는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돈이라고요. 살면 살수록. 그러면 당연히 공시시가보다 밑에 금액을 대출을 해줘야지 LH에서. 그래야지 나중에 이 집주인이 차익을 못 보니까 그래야지 이 집을 안 날리지. 상식 아니냐고 상식. 아 나 진짜 존나 답답하네 진짜 하는 거 보면. 아 아니 그렇게 사기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다시 얘기잖아요. 어차피 저 같은 새끼는 이 LH 청년 전세임대 살고 있으니까 돈 뜯겨봐야 내 돈 뭐 한 200만 원 뭐 100만 원 그 정도만 뜯긴다고. 근데 평생 죽고 개 노가다 죽노가다 해갖고 1억 번 가족이 있어요. 개 죽노가다 해갖고 3인 가족이 있다고 쳐봐. 4인 가족이 있다고 쳐봐. 근데 여기다가 전세자금 대출 조금 플러스해서 전세를 들어갔어. 근데 이게 전세 사기야. 뒤지란 얘기 아니에요? 평생을 개 죽노가다 해서 1억 벌었는데 1억 4천을 날렸는데 1억 7천을 날렸는데 뒤지란 얘기 아니에요? 나라에서 보상해 줄 거냐고. 그 돈 다 정신적 스트레스 보면 다 보상해 줄 거냐고.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지. 뭐부터 해야 돼요? 이런 LH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서민들 단돈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눈탱이 맞지 말라고. 그러고 또 플러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자꾸 이런 사기적으로 이 전세 사기로 돈을 버는 사람들 숨통을 조여야지. 자꾸 이렇게 통로를 마련해 주면 안 되죠. 그러면 이 LH도 공시시가에서 125%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요. 50%만 대출해줘. 50%만 70%만 대출해주라고. 왜냐 END에 공시시가 떨어질 걸 계산을 해야지. 왜 그걸 계산을 안 하고 공시시가보다 왜 더 높게 주냐고 대출을. 높게 대출을 해주니까 이 전세 사기들 이 자범 새끼들이 전세 사기를 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차익은 생겼으니까 야 나 이 집 살려도 나한테 남는 돈 없으니까 나 도망갈래. 어차피 나라에서 해결해 주겠지. LH에서 해결해 주겠지. 나 도망갈래. 그리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이 사람한테 돈을 거둘 수 있냐고. 이 집만 뺏어오지. 그러면 이 집 뺏어오면 뭐 하냐고. 벌써 집주인은 차익을 생겼는데 벌써. 간단한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무슨 대학교 나왔다는 사람 이 대가리가 그렇게 안 들어가고 어떻게 정치를 한다는 거야. 어떻게 나란 일을 한다는 거냐.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중졸이에요 중졸. 중학교도 간신히 졸업했거든요. 고등학교 가서 1학년 때 그만뒀어요. 자퇴했어요. 저 중졸이에요 중졸. 아니 근데 어떻게 나보다도 모르냐고. 대학교 나오고 무슨 박사하고 무슨 석이하고 그러면 뭐하냐고. 이 기본적인 이 대가리가 안 돌아가는데 그렇게 돌대가리들이 무슨 정치를 한다는 거야. 제가 이렇게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니 평생 노가다 해갖고 1억 번 가족들이 예? 전세 사기 1억 7천짜리 전세 1억 8천짜리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라에서 그 1억 8천 돈 다 보상해 줄 거냐고.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가족들 뒤지란 얘기예요. 맞잖아요. 내 말이 틀려요? 맞단 말이에요 내 말이. 그러면 1억 8천을 이 사람들한테 보상해 주지 말고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전세 사기는 절대 대한민국에선 전세 사기를 칠 수 없게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NH에 대출해주는 돈 125%를 50% 75%로 깎아야 된다고요. 이 통로를 도망갈 통로를 원천 봉쇄를 해야죠.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거부터. 좀 생각 좀 있으면 좀 맨날 세금 빨아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사기칠 생각만 하지 말고 이런 진짜 뭐 서민들이 피눈물 안 흘리는 제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해먹으려면 해먹어요. 해먹을 거 다 해먹고 이 사람들도 좀 살게 좀 해주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세 사기 만약에 당했다고 해도 불입금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그 돈 날렸다고 똥 밟았다고 생각하면 또 살아갈 수 있어 나는. 그렇지만 1억, 1억 5천, 2억 이렇게 눈탱이 맞고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은 죽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제작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살면서 뭐 몇 번의 기회가 있었거든요.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뭐 회유도 많이 하고. 왜? 솔직히 지금은 나이 먹고 이게 뇌세포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데 젊었을 때는 똑똑했다고요. 야무졌고. 그래서 돈으로 회유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직급으로 회유도 많이 하고 돈 벌 수 있는 확률은 많았어요. 근데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조잡스럽게 살면서 돈 벌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요. 굳이 남한테 상처를 주고 남한테 피해를 주고 남한테 싫은 소리 하면서 굳이 돈을 잘 벌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요. 왜? 돈이 없어도 이렇게 내 삶의 질은 행복하니까 내 삶의 질은 올라가 있으니까 떳떳하게 사니까 그 낙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보고 있으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이거 다 보이는데 뻔히 이 새끼 이거 전세 사기인데 이 새끼 이거 사기꾼 눈대기 깔라는 건데 다 보이잖아요. 대한민국에 저 같은 사람만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눈탱이 맞는 거란 말이에요. 좀 저는 이 제도적으로 빨리빨리 좀 개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의 속도, 예? 이 리더십,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더 발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서민들이 버티기가 힘들어요, 이제는. 이거는 서민들이 버티냐, 기득권이 버티냐, 이 싸움인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득권들은 버틴다고요. 근데 서민들은 죽어난다고요. 전 버틸 수 있어요, 저는. 왜냐? 저는 원체 안 먹고 안 쓰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저는. 제 몸에 그게 습득이 돼서. 한 끼 먹을 돈이 없으면 한 끼를 3일로 쪼개서 먹고, 저는 그런 악발이 근성이 있다고요, 저는. 한 끼 먹을 밥이 없으면 수돗물로 한 끼 버티고, 저는 그런 악발이 근성, 이 도끼가 있다고요, 저는. 근데 모든 사람이 제가 아니잖아요. 못 버티는 사람들은 수두룩 빽빽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좀 스피드하게 이런 제도적인 개선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고, 이 대한민국에 저는 보수주의자예요.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지만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아닌 거를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되냐고요. 아닌 거를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말한다고 해서 내가 피해를 당한다면 피해를 당해야죠. 내가 아닌 걸 말해서 죽는다면 내가 죽어야죠. 이런 나라에 살아서 뭐해요, 내가. 안 그래요? 내가 아닌 걸 말해서 저 새끼 죽여버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죽어야죠, 제가. 그래도 말해야죠. 아닌 건 아닌 거니까. 문제점이 많으니까.
그게 민주주의고 그게 국민들이 사는 나라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게 원리 원칙대로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말하고 내 편이건 내 형제건 내 형이건 지랄이건 누구건 내 목사건 잘못하면 다 갖다 제껴버려야죠. 집어넣고. 네 편 내 편이 어딨어. 잘못하면 잘못하면 벌 받는 거고 잘하면 칭찬 받는 거지. 네 편 내 편이 어딨냐고요. 아 진짜 존나 답답해하고. 하여튼 이 부동산 이 문제점, 이 LH의 문제점을 제가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제가 이런 영상을 제작한다고 해서 제가 공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근데 저는 어디까지 각오를 하냐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른 말을 해서 제가 이런 공격당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 그 상대방 사람들도 살아야 되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게 이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하면, 상대방들이 내가 얄미워서 날 죽이려고 하면 제가 죽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눈을 감을 순 없잖아요. 제가 눈뜬 장님도 아니고. 맞잖아요. 아니 무슨 내가 신봉사야? 무슨 내가 홍길동이야?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아니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도 못하고 씨발 무슨 내가 홍길동이고 내가 신봉사냐고. 그러면서 무슨 민주주의를 외치고 앉아있냐고. 난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보수주의자냐고. 이게 보수지. 아닌 건 아니다가 무슨 거예요. 내 거를 뺏기기 싫어서 지키려고 선동하는 게 보수가 아니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보수라고요. 아 진짜. 하여튼 스트레스 받아. 이 부동산 문제 저는 이거 대통령이 좀 꼭 보시고 바로바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연착륙 좋죠. 왜냐? 갑자기 급락해버리면 피해본 사람들이 그만큼 많으니까. 그렇지만 연착륙도 좋지만 지금 이 연착륙 때문에 죽어나고 있는 사람이 국민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죽어나고 있는 사람이. 그것도 생각하셔야죠. 그것도 생각해야죠. 결단력, 이런 아싸란 리더십. 국민들이 지지하잖아요. 지금 럼프 형이 맨날 찐 따놓고 찡 달고 꼬장 피고 힘들죠. 많이 힘들죠. 지금 외교적으로도 힘들고 많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국민들이 계속 더 우리 대통령을 사랑해주고 지지를 해주고 대통령도 그 사랑과 지지를 받으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좀 더 이렇게 국민들이 아파하는 건 빨리빨리 해결을 해주고 그런 거 하고 싶어서 대통령 된 거잖아요. 저는 대통령님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근데 너무 대통령님의 귀를 막고 눈을 막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한 거고요. 저는 대통령님이 꼭 좀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받는 공격이나 제가 받는 그런 것들은 영광으로 생각하고 제가 감수할게요. 제가 죽어야 된다면 제가 죽을게요. 근데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제가 신봉사가 아니고 제가 홍길동이 아니고 아닌 건 아닌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로 살겠습니다. 하여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